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이번에는 합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데 어떠한 사유로 의료사고가 났고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치 3주인데 전치 4주인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실수로 혈관을 끊어먹어서 5주간 치료를 받았다 했을 때 이 5주간의 치료 얼마에 합의를 해야 되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0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치료비 1,000만 원에 6주간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 6주간의 치료비, 아니 6주간에 내가 돈을 못 번 것을 해서 2,0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요. 100만 원만 받고 합의해 주시든가 아니면 재판하시든가, 에이 재판하느니 100만 원 받고 합의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이거는 좀 부도덕한 행위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과실치사에 해당하거나 중과실치상 등에 해당돼서 이거는 정말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아주 세게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액은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에 합의합시다. 선생님 돈 잘 벌잖아. 감옥 가느니 5,000만 원에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고를 일단 떠나서 단지 합의, 양 당사자의 계약으로서의 관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모든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 거겠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가, 상대방에게 어떤 절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해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소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을 겁니다. 치료비 많이 드는데 재판하면 2, 3년 쑥 지나갈 텐데 그냥 1,000만 원에 합의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실이라고 봐야 될지 과실이 아니라고 봐야 될지 애매한 경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소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재판하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답을 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피해보상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적극손해라는 건 말 그대로 의료사고에 의해서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치료비에 해당할 거고, 소극손해라면 전치 6주가 나와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6주간 돈을 못 벌었다. 이것이 소극손해에 해당하는 거고, 정신적 피해배상 위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정말 손해액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손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사고 자체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고 판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충 예측이 됩니다. 몇 대 몇 정도 나온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손에 이게 딱 또렷하잖아요. 치료비와 사람 자동차 액수, 손에 그 재산상의 액수가 가액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쉬울 수 있는데 사람 몸에 생기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 못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그것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형화돼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사건이 다뤄졌을 때는 책임 제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옳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책임을 몇 %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주 복잡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액수 전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료인이나 의사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피해자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도 아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필요할 겁니다. 아마.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얼마 정도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반드시 그 액수에 합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의는 개개인의 계약 체결과 같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는 한 번쯤 변호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별개고요. 민형사를 한꺼번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손해에 대해서 완전히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방향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 정도 액수에 합의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형사가 따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했는데 민사 따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기 전에 합의서를 변호사에게 한 번쯤 보여주는 것,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한번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합의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나중에 개별의 사건에서 따로 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